안녕하십니까. 1강의 30번 어휘입니다. 우리 어휘 유형은 각각 보기에 앞, 뒤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어색한 부분에 반의어를 넣어서 뭔가 말이 된다 싶으면 그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지문은 뭐 복잡한 구문이 따로 없고 또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에 is to라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구조가 쓰여 있는데요. 우리 이런 형태는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written information이라는 쓰여진 정보라는 단어는 이 지문에서는 글의 내용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문장에 대명사가 두 개 정도 있는데 이 대명사 is은 모두 written information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문장의 주어가 좀 길죠. A way to more effective handling of written information. 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글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인데요.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한다라는 것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아무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A way to more effective handling of written information.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is to quickly scan the whole of it. 글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입니다. Before you actually read it. 당신이 글을 실제로 읽기 전에. 우선 이 첫 문장은 뒤이어 나오는 예시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문장에 명령문 and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다음 문장에 what이 있는데 what은 보통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으면 끊어읽기가 되는데 우리 여기 concern이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없이 문장이 끝나니까 끝까지 묶으면 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보통은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When you read the newspaper, read the headline of the story first and you'll get the detailed idea of what it concerns. 당신이 신문을 읽을 때 먼저 기사의 제목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다루는 것에 세부적인 생각들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이 문장에서 여기 is은 지금 앞에 나온 a story, 기사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what it concerns, 기사가 다루는 것이라는 의미는 기사의 내용을 의미하겠죠. 즉, 기사의 제목을 읽고 그 제목을 바탕으로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 문장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통령 경제개혁 계획 발표라는 기사 제목을 읽으면 우리는 이 기사가 경제개혁 계획을 소개하겠구나라고 이 기사의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장에 명사 다음 투부정사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일 때는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니은이나 리을을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en when you read the story, 당신이 기사를 읽을 때 you'll look for more information to explain further. 당신은 그것, 즉 기사를 좀 더 설명해주는 정보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읽고 기사를 읽으면 제목에 있는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통령 경제개혁 계획 발표라는 이 제목을 읽고 우리가 실제로 기사의 내용을 읽는다면 우리는 뭐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테니까 대통령 관련 내용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 테고 경제개혁 계획을 소개하는 그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집중해서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제목을 읽고 기사를 읽으면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문장에 부정이 두 번 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음 문장에 working이라는 것은 기사 읽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material is not familiar to you. 당신은 글의 내용에 익숙해집니다. 즉,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If you are working from a base of information and adding to it. 만약 당신이 기본 정보로부터 기사를 읽고 그것에 덧붙인다면 당신은 글의 내용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 adding to it에서 이 it은 바로 앞에 있는 base of information, 즉 기본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기본 정보, 즉 여기서는 지금 기사의 제목이 되겠죠. 즉 기사의 제목을 바탕으로 알게 된 그 기본 정보에 그 다음에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기본 정보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 정보에다가 기사를 읽고 알게 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덧붙인다면 결국
우리가 그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게 된다, 익숙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이 문장들과 이 첫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문장에서 지금 필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글을 읽기 전에 글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나온 이 글을 빠르게 훑어보는 이 행위가 사실은 예시에 나온 기사의 제목을 읽는 것과 동일한 행위인 거죠. 한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을 읽음으로써 이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읽거나 혹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니까 글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방금 읽었던 그 신문 기사 예시가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번에 detailed라는 이 단어는 잘 쓰인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사의 제목만 읽고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2번 detailed라는 이 단어는 이 2번 보기의 앞뒤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좀 글의 흐름에서 어색한 부분인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반의어를 넣어보면 되죠.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이라는 단어의 반의어는 전반적인, 즉 overal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을 읽고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에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아무튼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부터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읽기 전에 병렬 구조 하나만 정리를 합시다. 우리 병렬 구조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 and나 but, or 이런 표현 앞뒤로 비슷한 것들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d 앞에 A가 동명사라면 and 뒤에 B도 동명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새는 사실 어법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병렬 구조와 관련된 가장 핵심은 이 and가 지금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와 B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A와 B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려면 이 and 바로 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nd 뒤에 get이 있죠. 그러면 이 and는 뒤에 있는 동사 get과 앞에 또 다른 동사 look을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and는 또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and 앞에 또 다른 간접 의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what it's about과 what it contains가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것끼리는 역할도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크게 보면 A, O, B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an ideal 이게 A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what's about 얘가 지금 B가 됩니다. 그런데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것끼리는 역할도 같으니까 what contains 얘도 마찬가지로 B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구조를 머릿속에서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면 되고 우리 보통 A, O, B는 뭐 다들 알겠지만 B의 A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Actually 실제로 you didn't pick up a magazine from a newsstand and buy it without reviewing its contents. 당신이 신문 가판대에서 잡지를 집어 그것의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고 잡지를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When doing this, 이것을 할 때, 즉 잡지를 구매할 때, you look over the whole magazine. 당신은 전체 잡지를 훑어보고 and get an idea of what's about and what it contains.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Before spending your money on it. 그것에 당신의 돈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뭐 문장은 길지만 단순한 내용이죠. 즉 잡지를 사기 전에 우리는 잡지를 한번 훑어보고 그 잡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you ensure more sensible purchase and use your money. 당신은 더욱더 분별 있는 구매와 돈의 사용을 보장합니다. 즉 잡지를 구매하기 전에도 우리는 잡지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구매를 함으로써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 이 글은 앞에와 그 다음 뒷부분에 좀 내용의 결이 달라서 이 글의 주제가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훑어보기의 장점, 뭐 그 정도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